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또 A매치 월드컵 예선 경기들 또 4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지난주의 결과들이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뭐 조합도 좋지 않았고 전체적인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있던 경기들도 포르투갈 무승부는 맞췄지만 다른 경기에서 조합이 좀 틀리면서 적중을 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올릴까 말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주중에 또 프로토를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또 결과가 또 좋아야 주말까지 그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주말에는 또 두 번이 2월이 된 승무패 토토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주중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 이제 세르비아의 경기고요. 일단은 배당적인 확률은 이 아제르바의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제르바 같은 경우에는 뭐 키퍼가 조금 선방을 좀 많이 포르투갈전에서 보여줬었다라는 부분 외에는 사실 뭐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특별한 특색은 없습니다. 좀 수비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경기 밀린코비치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일단 포르투갈 상대로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전방에서의 이 블라우비치라든지 타디치, 두리치치 이렇게 좀 좋은 선수진을 보유하고 있고 미트로비치가 풀럼에서는 드럽게 못하는데 이 세르비아에서는 굉장히 좋은 뚝배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공격진이 좀 좋고 여기에 서브로 들어갈 수 있는 요비치까지 있기 때문에 제공권이라든지 결정력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비교를 한다면 아제르바이잔이 분명히 좀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저는 세르비아가 그것을 뚫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세르비아가 좀 공간을 노리는 타입이었다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겠지만 세르비아는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전방에서의 블라우비치라든지 아니면 미트로비치 그리고 뭐 요비치라든지 이렇게 좀 좋은 수준급의 공격수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세르비아가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제르바이잔의 좀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제르바이잔은 솔직히 뭐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좀 수비 위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세르비아가 그것을 뚫어내면 이 한 골을 득점을 하게 되면 이제 세르비아의 승으로 갈 것 같고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좀 무승부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좀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르비아가 한 골을 넣으면 추가골을 넣는 것이 아닌 그대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벨기에 대 벨라루스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확률은 승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2번과 3번 경기는 승배당이 1.01배당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 메리트가 없죠. 그냥 적특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고배당과 조합을 뭐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뭐 핸디캡이라든지 오버 쪽으로 언오버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벨기에가 지난 경기 체코와 비기긴 했습니다. 근데 경기력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다라고 봐요. 찬스도 분명히 많았었고 이 공격진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루카쿠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뭐 메르텐스라든지 데브라이너도 이제 골대를 맞추면서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비적으로 이제 베르멜린이나 토비 알더베르트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공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게 일단 수준급의 선수도 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스쿼드고요. 그리고 잘하진 않습니다. 뭐 세트피스 외에는 뭐 특별하게 좀 이렇다 할 특색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뒷공간이라든지 뭐 볼 처리도 좀 불안하고 세트피스에서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종합을 해보자면 일단 벨기에와 벨라루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경기는 벨기에가 지금 지난 경기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벨라루스는 좀 무조건 좀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좀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도 이 경기는 좀 벨기에가 우세한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벨기에 승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기준점이 3.5점입니다. 3.5점이라서 이 경기 좀 보통 3.5점일 때 기준점이 3.5점이면 언더로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벨기에의 공격력과 벨라루스의 좀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득점이 그래도 저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벨기에의 대승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의 마이너스 2점 기준으로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터키 대 라트비아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승배당이 똥배당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적특 경기로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언어버나 핸디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적특으로 가기에는 차라리 적특 조합으로 가실 거면 이번 경기를 벨기에 경기를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터키 경기는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귀네슈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죠. 굉장히 팀을 완전히 바꿔놔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야즈즈나 뭐 차라누굴루, 카라만, 세인지, 카박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세트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조직력 한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스쿼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쿼드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좀 기대가 되는 터키인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공간과 측면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이나 세트피스, 뭐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공격의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아니고요. 역습을 나아갈 때 속도 자체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 중앙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고 수비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트비아의 수비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터키가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터키가 1점 차 정도는 승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터키이기 때문에 터키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라트비아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터키가 사실 공격진을 봤었을 때 수준급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좀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이 터키의 공격이 과연 통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 기준이라면 마이너스 1점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핸디캡 무승부를 봤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2점이기 때문에 저는 터키의 핸디캡 패 쪽으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 이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터키가 대승을 하기에는 이런 라인을 내린 팀 상대로 많은 득점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2점이라면 저는 터키의 핸디캡 패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투아니 대 이탈리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일단 이 경기는 동일한 배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배당이 좀 의아하죠. 왜냐면 2번과 3번은 1.01 배당을 받았는데 이 4번 경기는 1.04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투아니가 좀 압박에 수비적으로 고전하는 모습과 빌드업에서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탈리아가 압박이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측면이나 볼 처리, 크로스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투아니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좀 노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베라르디 선수죠. 베라르디가 부상으로 이제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진에서 뭐 벨로티라든지 아니면 뭐 임모빌레 그리고 뭐 인시네 뭐 이런 선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키에사도 있고요. 하지만 이 베라르디가 저는 이탈리아에서 좀 공격을 나아가는 연결고리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수가 빠진 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도 리투아니가 일단 이탈리아에게 좀 수비적으로 단단함을 취한 다음에 좀 역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경기인데, 그렇게 좀 단단하게 했었을 때 이탈리아가 베라르디 없이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이변을 바라보고 0대 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저는 무승부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라르디가 없으면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리투아니의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아제르바이잔의 패배, 2번은 벨기에의 마이너스 2점 기준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터키의 언더, 4번 역시 리투아니의 언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제가 3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이고 주력으로 생각을 하는 경기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의 언더, 두 번째는 리투아니아의 언더로 이렇게 언더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 2.8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픽입니다. 부주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의 패배, 두 번째는 벨기에의 핸디캡 승리, 3번 경기는 터키의 언더, 이렇게 조합을 가져가 봤고 3.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고배당 픽이고 배당이 굉장히 메리트는 있지만 저도 소액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높은 픽이라서 따라오신다면 좀 소액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의 핸디캡 무승부, 두 번째 경기는 터키의 핸디캡 패배, 3번은 리투아니아의 무승부로 이렇게 75.4배당,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았지만 확률이 높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픽을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픽들은 좀 참고만 해주시고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들 중에서 예측에 대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이제 또 승무패 경기들, K리그 경기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